해설 봅시다. 문제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됩니다. 1번 볼게요. 반복적인 후렴구를 이용하여 은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위, 두어령셔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위, 두어령셔, 두어령셔, 드링드리. 자, 후렴구를 사용한 건 바로 고려 가요의 특징이다. 자, 대구적인 표현을 활용한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자. 대구적인 표현, 대구 하고 있죠. 어디였지? 그 A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 정서가 8년이 들어가 있는 부분 보시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긴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한들, 뭐뭐 하겠습니까? 또 밑에 뭐가 있니? 주문회를 외롭게 사신들, 신이야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뭐뭐 한들, 뭐뭐 하겠습니까? 라는 형식이 두 개가 짝을 이루고 반복이 되고 있죠. 대구적인 표현. 자, 서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평사형인 거였죠. 그래서 뭐였지? 긴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그치리까? 뭐 그 부분. 또 신인들, 믿음인들 그치리까? 뭐뭐 그치리까? 이 부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죠. 서자의 의지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명 뭡니까? 바로 계속 나오고 있는 서경. 서경이 어디요? 평양이죠? 평양을 해서 공간적인 배경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다. 자연과 인간 대비했어요? 자연이 나빠요. 인간 좋아요. 뭐 인간이 좋아요. 뭐 자연이 나빠요. 뭐 이런 거 없잖아. 대비한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인과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했다. 이거는 맞다. 인과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것은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선생님이 다 기역에서 미음까지를 전부 다 써놨어요. 볼까요? 기역은 기역이래. 기역은 소시안강. 자, 작은 서울 뭐죠? 평양이었죠. 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맞죠? 자, 니은 질삼배, 길삼이랑 배였죠. 그리고 여성의 생업이었어요. 그래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였다. 맞았어요. 자, 대동강, 화자고 임을 단절시키는 공간이다. 그렇지. 대동강을 건너 가지고 가버리고야 말았죠. 그러니까 단절시키는 공간이 맞죠. 샤공, 괜히 사공 같아 짜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실의 비난을 받은 사람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볼게요. 곳은 꽃이자 플라워. 자,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대동강을 건너게 되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여자였다고. 자, 질투의 대상은 맞아요. 하지만 사공의 아내는 아니죠. 뭐였지? 바로 이미 만나게 될 새로운 여인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5번이 아니다. 3번을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석영별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갑자기 추가된 부분 있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정석가의 8년이 뜬금없이 추가된 부분. 선생님 얼굴을 더 조그맣게 하고 보시면 자, 사경 별곡의 이연에서 염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자, 모티프라는 것은 동일한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요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서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구절이 들어갈 틈새가 없지. 하지만 민요처럼 열린 노래니까 오픈되어 있는 노래니까 여러 구절이 자연스럽게 막 다 들어가서 뒤섞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래서 정석가에서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자, 고려시대의 문인 이재연도 이 한시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이 모티프,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정석가 8년 들어간 거. 자, 그게 당시에 유행하던 구절이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에도 막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 이렇게 써놓고 B 부분은 여기 있죠? 자, 볼까요?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선생님 뭐라고 했죠? 바위에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구슬을 떨어뜨렸어요. 구슬은 뭐로 엮어져 있죠? 끈으로 엮어져 있어요. 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엮어져 있었다고요. 요거를 바위에 휙 던져. 뭐가 끊어져? 구슬이 깨지는 거죠? 구슬은 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끈은 끊어져요? 던져봐요, 끈. 끈이야! 안 끊어지죠? 끈은 실이잖아. 안 끊어지잖아.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에서 구슬은 어때요? 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끊어지는 거야. 깨지는 거잖아. 근데 기는 A에서 기는 끈이야, 끈. 바로 끈, 여기에서 끈은, 자, 여기 B에서의 끈 똑같은 말이에요.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다. 그렇죠. 두 개는 바위에 던져봤자 실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A에서는 신을, 그리고 B에서는 붉은 마을, 신 안 써놨구나. 신을 믿을 신자였죠. 선생님 말했죠. 믿을 신자. 믿음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믿음은 뭐겠니? 바로 긴을 의미하는 거겠지. 요거. 끊어지지 않는 끈. 그리고 붉은 마을,
마음. 여기서에서는 봐봐.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니 끈은 안 끊어진다. 난군과 천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어머나 어떻게 천년을 이별의 상황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진 요 상황이 와도 한 점 붉은 마음이야. 한 점 붉은 마음을 이제 이거는 한글로 쓴 거지만 그대로 여기 써 있죠. 일편단심 요 일편단심 요걸 그대로 풀었으면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여러분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이야. 어찌 바뀌리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이 얘기요. 자 그러면 A에서의 신 믿음이죠. B에서는 붉은 마음 요 일편단심을 굳건한 바위로 형성.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근데 바위는 뭐였지? 시련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여서 답이 아니다. 자,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건 그렇지? 변하지 않는 마음 소중해. 자,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그러니까 방금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고 뭐 끈이 어찌고 저찌고 이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그렇지? A에서는 어디야? 고려가요. 서경별곡 안에 그게 들어가 있고 구슬이 어찌고 저찌고 이게 B에서는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죠? 고려시대 문인 이재현도 당시 유행하는 민요를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한시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시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들어가 있다. 자, A와 B를 보니 영구의 사용 여부의 차이가 있고 A에서는 고려가였죠. 어떤 영구가 있었죠? 위, 듀랑샹, 디링디리가 있었죠? 근데 B는 한시니까 영구가 없죠? 그래서 맞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볼게요. 이 글의 시적 상황과 하자의 정서, 태도를 정리해보자. 1년에서는 서경을 따라서 길쌈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임과 이별하지 않고 네가 사랑만 해주신다면 따라가겠어요. 했으니까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 어머, 이렇게 크게 나와? 조그맣게 바꾸게. 빨간색이 좀 하트같이 됐죠. 요거예요. 체크한 건데. 지우고 다시 해야지.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다. 적극적인 이별의 거부. 적극적인 화자가 나왔다라는 게 특징이야. 서경별곡에서.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패찬들은 외로이 살아도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임에 대한 영혼의 사랑과 믿음을 다짐했다. 여기서 비유를 썼다라는 거. 3년 괜히 사공에게 화풀이 하는 거죠. 네 아내가 바란다는 줄 모르냐? 이렇게 너 모르고 너 지금 배 끌고 가고 있는 거지? 내 임 태우고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미 대구동강을 건너면 꽃을 꺾을 거야.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공한테 뭐라고 한 거 가지고는 떠나는 임에 대해서 우회적인 원망이 사실은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임한테 말하고 싶은 거지. 가지 마세요. 이거잖아. 근데 개인이 사공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 돌려서 원망한다. 그래서 우회적 원망이에요. 그리고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꽃을 꺾을 거야 라는 것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대동강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대동강은요, 배를 타고 건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너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꽃을 꺾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때? 임과의 이별의 공간이 되겠죠? 임과의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를 건너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그렇지? 자, 이 글의 표현색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이 글은요, 고려 가요였죠. 그래서 여음,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아질과 나난, 뭐 이런 거. 후렴구, 두어량션, 디링디링,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악적인 효과를 주더라. 이제 고려 가요라는 갈래의 특징. 지워버렸네. 효과를 뭐 이상하게. 이렇게 음악적인 효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비유법 썼다고 했죠. 기는 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임이 만나게 된 여인을 꽃으로 표현하는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의문문 형태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했죠.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내 안에 담긴 내용은 평사형 이런 걸 사용해서 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다 했죠. 주문은 뭐라고? 천이요. 천을 의미하는 거였다. 괴실한데 괴다는 바로 뭐라고? 바로 사랑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회를 이거 정신적인 사람. 그리고 주문회를 천년을 외롭게 이거 강조였죠. 강세. 여신들 여다 살다라는 얘기였죠. 지내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여다는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자, 여다는 살다 지내다 거기에 있다라는 뜻도 되고 또 가다. 이제 가다라는 뜻이 된 거는 이거겠죠? 님은 아니오고 으스름 달빛에 살다 이건 아니겠잖아. 가는 구름 그러니까 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하면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